단어부터 확인하자. 일관성 없는, 자연이라 그러지 말고 본질이라 하고, 뭐 이거는 정확한,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가 돼서 드러나다 이렇게 번역하고, 그리고 해석하자. 어떤 사물의 진정한 본질은 그 사물이 자신의 정확한 환경 속에 존재할 때만 드러난다. 다시, 어떤 사물의 진정한 본질이란 그 사물이 자신의 정확한 환경 속에 존재할 때만 드러난다라고 생각하면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없는 생각이야. 그건 되게 비논리적이라는 생각이지. 보통 사람들은 사물의 본질은 하나라고 생각해. 그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질을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만 존재하는 절대적 본질이 드러나기 위해선 그 사물이 정확한 환경 속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필자는 그거를 반박하는 거지. 필자는 두 가지를 반박해. 첫째, 좀 전에 말했던 이 정확한 환경이라는 게 문제다. 이게 왜 문제일까? 도대체 뭐가 정확한 거니? 정확한 것이라고 하는 개념은 원래는 이런 건데 말이야. 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여성이 있어. 아이가 둘이야. 병원 간호사야. 그리고 가끔씩 친구를 만나면 골프를 즐기네. 이 여성의 본질은 뭐야? 이 여성이 집에 있을 때는 본질은 엄마야. 이 여성이 출근을 해서 일터에 가잖아? 이 여성의 본질은 간호사지. 그런데 이 여성이 친구들을 만나면 그때는 이 여성의 본질은 골퍼야. 결국 한 사물, 한 사람, 한 존재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불변된 절대적 하나가 아니라 그 존재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본질은 수시로 바뀌어. 절대적이라는 얘기야? 상대적이라는 얘기야? 상대적이라는 얘기지. 절대적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확하다라고 하는 개념은 그래서 상대적인 거야. 예를 들어서 연어라는 물고기. 연어를 지금 요리를 해. 그러면 연어가 요리될 때의 정확한 환경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뜨거운 오븐이겠지? 자,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 연어가 알을 낳으려고 그래. 그러면 그때의 정확한 환경은 뜨거운 오븐이겠니? 말도 안 되는 거지. 다른 거야, 그건. 예를 들어 강이나 바다가 되겠지. 이거를 봐도 정확하다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가 아니야. 여러 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정확하다라고 하는 건 수시로 바뀌는 상대적 성질을 띠고 있는 거지. 이해됐지? 무슨 말인가? 연어를 요리할 때 이렇게 번역되는 뭐뭐 할 때라고 번역되는 when. 무슨 사? 접속사. 여러분들 접속사다 하면은 주동이 나와야 되는 거 알지? 그런데 만일 접속사 다음에 주어가 생략되면 동사는 어떻게 바뀔까? 반드시 ing로 바뀌거나 pp로 바뀌어서 분사구문 처리가 돼야 돼. 이렇게 투부정사로 바뀌면 큰일 나. 그런데 필자는 한 가지를 더 거론하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대. 그게 바로 뭐냐면 사물의 본질이라는 거야. 사물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물이 어떠한가 환경 속에서 이 문제거든. 그러니까 사물의 본질을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물이 환경 속에서 어떠한 상태로 존재하는가를 아는 건데, 문제는 그 사물이 존재하는 환경이 바로 이런 환경이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철을 한번 생각해봐. 철의 본질. 철이 뜨거운 환경 속에 있느냐, 차가운 환경 속에 있느냐,
물이라는 환경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철의 행동은 똑같은 행동을 하니 서로 다른 행동을 하니 서로 다른 행동을 하지. 그게 바로 철의 본질이야. 뜨거운 환경 속에서는 철의 본질은 늘어나는 게 철의 본질이고, 차가운 환경 속에 존재하는 철의 본질은 수축되는 게 바로 철의 본질이야. 물이라는 환경 속에 존재하면 철의 본질은 휘어져서 보이는 게 바로 철의 본질이라고. 상황은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상황은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 거지. 왜 다양성이란 말이 들어가는지 알겠니? variety? 결국 사물의 본질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물이 다양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아는 게 사물의 본질을 아는 거고, 그렇다면 사물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로 정해져서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게 아니라 사물의 본질은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는 거지. 상대적이라는 얘기를 한 번 더 하고 싶었던 거야. 이해됐지? 무슨 말인가? 그렇게 해서 철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나의 조건에 남겨졌을 때, 이번에도 뭐뭐 할 때 접속사, 주어가 생략됐으니까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를 써야 되는데, 동사형 leave라고 하는 것은 남기다, 뭐뭐를, 자연스러운 타동사. 타동사가 나왔으면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전치사가 나왔네? 이 얘기는 목적어 없는 거죠. 그럼 목적 없는 타동사는 능동이냐 수동이냐? 수동이지. 그래서 pp를 쓰는 거지. ing가 아니라. 이런 가정을 해봐. 지속적인, 절대 변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기에 최적이라는 얘기는 가장 적합하다는 얘기야. 그런 상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자, 다시. 지속적이고 변하지 않는 존재가 되기에 최적의 상황이 있다고 생각해보자고. 그러면 이게 아무리 최적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 중에 하나의 상황일 뿐이야. 아무리 최적의 상황이라도 여러 가지 상황 중에 하나의 상황일 뿐이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상황에서 철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즉 철의 본질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철에 대해서 다 아는 거야? 부분적으로만 아는 거야? 부분적으로만 아는 거지 다 아는 게 아니지. 아무리 최적의 상황이라도 그 최적의 상황은 여러 가지 상황 중에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사물의 본질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완전히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극히 일부만 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자, 그러면 다시 올라가 봐. 사물의 진정한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환경 속에 있을 때만 드러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 논리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정확한 환경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고, 따라서 진정한 본질도 한 가지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 필자의 생각은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사물의 본질은 다양한 환경 속에서 다르게 관찰되기 때문에, 사물의 본질을 하나만 있다라고 생각하든가 사물의 본질이 정확한 환경이라는 한 가지 환경 속에서 드러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다양성을 무시하는 행위라 올바른 사고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필자의 기본적인 생각이지. 그러니까 만일 사물의 본질이 이렇다면 드러나야 되는데 드러나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 그러면 다양한 상황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 사물의 본질이란 하나의 상황 속에서만 봤다라는 얘기지. 그럼 그렇게 우리가 파악한 본질은 완전한 거냐 불완전한 거냐? 불완전해서 부분적이라는 얘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관찰을 한다면 뭔가의 본질을 이런 환경 속에서 그거는 절대 못해. 나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 관찰했니? 다양하지 못한 환경 속에서 관찰한 거야. 획일적인. 이렇게 다양하지 못하고 획일적인 상황에서 관찰하잖아. 딱 한 가지 상황에서. 못하는 거지. 뭘 못하나? 관점이 부분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랬지. 관점이 부분적이 된다는 얘기는 완벽해진다는 얘기야? 완벽해지지 않는다는 얘기야? 완벽해지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여기서는 컴플리스로 들어가야 돼. 완전해지지 않는다. 완전하지 않다. 그래야 부분적이다. 논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해됐지 무슨 말인가? 자, 그 다음 페이지.